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창작 14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개학 전날이에요.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로 만나는 아마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제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작해서 서진소울의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출력해서 자세한 피드백을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등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랑 저랑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본 작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제목을 오마주 스토리텔링이라고 적어놨어요. 오마주라는 말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저기서 몇 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마주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경의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작가의 양식이나 분위기를 본떠서 다시 창작하는 것을 오마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흐의 작품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런 색감이나 터치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재제작하는 것을 이제 오마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준비하라고 했었던 거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3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마주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은 오마주에다가 더하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를 집어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뭐 집어낼 게 많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작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요소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수업의 제목으로 한번 뽑아서 적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3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감상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인상 깊은 작품 하나, 그리고 왜 그 작품을 골랐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작품이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그동안 지겹게 얘기했던 조형 요소와 원리 찾아서 적어놓기 였고요.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의 어떤 표정이 드러난 사진을 이제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를 좀 대표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났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편한 표정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짓게 되는 표정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항상 이제 웃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이렇게 멍하니 좀 졸려 보이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딱딱하고 무서운 표정이 이제 본인의 자연스러운 표정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작품을 제작을 할 텐데, 선생님이 사실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이제 목요일에 학력평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사실 약간 좀 신경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처음 보는 학력평가, 이게 원래 4월달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준비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3가지를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까지를 과제로 선생님 제시하겠습니다. A4 용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서진솔에 업로드하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냥 사진만 첨부를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꼭 그 종이에다가 학번이랑 이름을 같이 적어주면은 한결 제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고흐
고흐의 작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고흐의 작품이 정말 좋아. 이렇게 물결 치는 듯한 터치감이나 아니면은 원색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하고 요동치는 것 같은 이런 터치와 색감들이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할 때, 혹은 뭐 기쁠 때, 아니면은 좀 슬프거나 뭐 어떤 감정이 들 때 고흐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유로 고흐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표정이 드러난 사진을 고흐의 자화상이랑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오마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저희는 고흐가 사용하던 유화 물감이나 재료가 없는데 그런 터치나 색감을 어떻게 비슷하게 따라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색의 색종이를 사용해서 뭐 찢어서 붙이는 모자이크의 방법을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붓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직접 종이에다가 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작품 제작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료가 똑같지 않아도 생각과 어떤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예시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두 학생들은 레이놀즈의 작품과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을 오마주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사진으로 작품을 오마주했는데 우리는 사진보다는 손길이 좀 묻어나는 정성이 들어간 그런 작품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사진이라는 표현 방식보다는 직접 뭐 그리거나 붙이거나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은 나는 사진이라는 표현 매체를 사용해야겠다. 그런 학생들은 아이디어 스케치에다가 적어주면 선생님이 보고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표현 기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그럼 뭐예요, 선생님?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명화 작품을 오마주했어요. 예를 들면 방금 봤던 그 손지은 학생의 레이놀즈 오마주 사진 작업을 보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보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작품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유명세를 쉽게 얻은 것 같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결과물만 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작품을 내놓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놓고 본다면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작품을 오마주를 했을 때 이 작품을 들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그 학생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스토리나 아니면은 뭐 나의 이런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표현 방식, 아니면은 뭐 주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적어 봄으로써 작가의 이제 제작 의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하기를 이것도 다른 학생의 예시작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학생은 신윤복의 월야밀회라는 작품을 재구성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입혀서 작품을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보면은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잘 썼어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감상하는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두 남녀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어떤 여인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이거는 뭐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지어내 봄으로써 조금 더 그런 상황의 디테일이나 그 그림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어떤 심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그런 감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표현 방식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걸 택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꽤 넉넉하게 줄 예정인데, 그리고 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재료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재료가 없는데, 아니면은 뭐 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이런 재료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밑에 같이 메모를 해주면 선생님이 이 재료는 우리 학생의 의도대로 이 재료를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보다는 선생님은 다른 재료가 조금 더 표현 방식에 적절할 것 같은데 한번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작품 제작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작품 제작 활동 시간이 있고, 이제 그거를 다 마치면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 34명밖에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미술 창작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좀 주고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저 학생은, 저 친구는 저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이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까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 발표를 하면서 원래 이제 내가 생각한 작품의 주제와 나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혹시 그 방법이 더 좋았겠구나, 아니면은 맞아, 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계획을 좀 수정했어, 혹은 수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역시 이런 표현 방법이 더 적절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수정 계획이 생기면 이제 작품을 한 번 더 수정 보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한 작품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결과물로 선생님이 수행평가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말이 조금 너무 많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또 할 게 진짜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했던 작업의 과정을 선생님이 오마주와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자기 작품 성찰하기라는 이런 활동 이름들로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 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오늘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것까지를 이제 서진솔의 과제로 업로드해 놓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달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로 제시할 계획이다. 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아이디어 스케치 해가지고 서진솔에 올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3월부터 이렇게 5월 중순이 다 될 때까지 집에서 이제 특히나 우리 미술 창작을 듣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이제 과제도 성실하게 잘 해주고 수업도 잘 들어줘서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제 드디어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마스크 꼭 챙겨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더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마치려니까 또 괜히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진짜 너무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학력평가 준비한 만큼 잘 보시고 월요일 수업에서 만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